결혼 8주년 기념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50분, 남편의 알람이 울렸어요. 평소보다 10분 일찍 맞춰놓은 알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깨지 않으려고 발소리도 죽이면서요. 하지만 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남편의 움직임을 느꼈어요. 욕실로 가는 발걸음, 면도기 소리, 양치질하는 소리. 8년을 함께 살면 눈을 감고도 상대방이 뭘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침대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은 거예요. 여보, 속삭이는 목소리. 따뜻한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오늘 저녁에 봐. 예약해둔 레스토랑 잊지 마. 7시.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면도 직후라 매끈한 피부에서 쉐이빙 폼 향이 났어요. 사랑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떴어요. 침대의 옆 탁자를 봤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8년째 당신의 남편이어서 행복합니다, 재훈. 상자를 열었어요. 팔찌였습니다. 심플한 실버, 체인의 작은 하트 장식. 뒷면에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어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 현지에서 사온 원두를 잊지 못해서 매달 주문해서 마시고 있었어요. 커피향이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베란다에 로즈마리가 싱그러운 향을 풍기고 있었어요.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는 건 제 일과였습니다. 고지서, 광고 전단지, 가끔 택배 부재 중 알림서가 들어있곤 했죠. 우편함을 열었어요. 평소와 달리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손편지를 보내나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느낌. 안에 편지지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겉면을 봤어요. 김서연.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컴퓨터 인쇄가 아닌 손글씨. 둥글둥글한 여성의 글씨체였어요.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발신인 란에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재훈 씨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재훈.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아는 사람. 누구지? 회사 동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신 후 봉투를 뜯었습니다. 연보라색 편지지가 나왔어요. 3장. 곱게 접혀 있었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향수를 뿌린 것 같았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서연 씨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당신의 남편 이재훈 씨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잘 알았던 사람. 과거형이네요. 계속 읽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 씨에게는 저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습니다. 커피잔을 놓쳤어요. 쨍그랑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흰색 러그에 갈색 얼룩을 만들며 번져갔어요. 딸? 남편에게 딸이 있다고요? 제 이름은 정민주입니다. 재훈 씨와 5년을 함께 살았어요.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었던 사시혼 관계였죠. 5년간의 사실혼. 남편은 제게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고 했었어요. 진지한 관계는 처음이라고도 했죠. 5년이 별로 없는 경험인가요? 아이 이름은 이하윤입니다. 올해 16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16. 그럼 남편이 28살 때 낳은 아이네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그가 34살 때였습니다. 아이가 8살 때쯤이었겠네요. 하윤이가 4살 때 재훈 씨는 떠났습니다. 더는 함께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이유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죠.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4살. 그 어린 아이를 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재훈 씨가 원하는 대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양육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편지지를 펼쳤어요. 12년 동안 저는 하윤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이가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윤이가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연히, 정말 우연히 백화점에서 당신들을 봤습니다. 백화점. 우리가 자주 가는 그곳에서요. 재훈 씨는 당신과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하윤이도 멀리서 아빠를 봤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어요. 아빠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으니까요. 아니, 너무 어린 시절이라 아빠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났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6살 소녀가 12년 만에 아빠를 봤는데 다가가지도 못하고. 서연 씨, 제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궁금하시죠?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원하는 것도 재훈 씨를 다시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세 번째 편지지였습니다. 다만,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재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숨기고 살아가는지, 당신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진실을 알 권리. 그리고 또 하나, 하윤이가 최근에 말했어요. 엄마, 나도 아빠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어라고요. 편지 끝에는 한 장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고생의 사진이었어요. 긴 생머리, 맑은 눈, 환하게 웃는 얼굴. 그런데 눈매며 코 모양이며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남편을 빼닮았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사진 뒤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하윤이 고1점 과학을 좋아하고 피아노를 잘 칩니다. 편지 맨 마지막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땡땡땡땡.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라며 설레고 있을 거예요. 그는 모르겠죠. 16년 전에 낳은 딸이 지금 한국에 돌아와 있다는 걸. 그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걸 알게 되었다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야. 오늘 저녁 레스토랑 7시 맞지? 잊을까봐 확인하려고.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다정한 말투. 응,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래.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일찍 퇴근할게.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랑한다고요? 16년 전 딸의 존재를 8년 동안 숨긴 채로요. 바닥을 봤어요. 깨진 커피잔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갈색 얼룩이 러그에 번지고 있었어요. 편지는 제 손에 구겨져 있었고 하윤이의 사진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8주년 기념일 아침. 제가 받은 진짜 선물은 남편이 준 팔찌가 아니었어요.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과거와 그 과거가 낳은 16살 딸의 존재를 알리는. 오늘 저녁 7시 레스토랑에서 남편을 마주해야 합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와인을 마시며 8년의 결혼 생활을 축하해야 해요. 이 편지를 읽지 않았다면 그냥 행복한 기념일이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만큼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요?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7시 저는 레스토랑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따뜻한 조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얼음처럼 식어 있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 셔츠 소매는 깔끔하게 접혀 있고 넥타이 색도 제가 좋아하는 짙은 버건디색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장미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20송이는 좋기 넘는 크기였습니다. 여보, 여기. 항상 저를 향해 웃어주던 미소. 하지만 오늘은 그 미소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은 와인을 따르며 말했죠. 8년이야. 믿어지지 않아. 시간이 정말 빠르다. 8년. 그 8년 동안 그는 자신이 낳은 딸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숨기는데 철저했고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겠죠. 그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와인잔을 들어올렸어요. 건배하자. 우리의 8년을 위해. 저는 와인잔을 겨우 들어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잔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얼굴이. 걱정하는 표정. 하지만 저는 그 표정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민주 씨의 편지와 하윤이의 사진.
꽃다발 옆에 조용히 올려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컸어요. 이게 뭐야? 남편의 손이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아침에 받았어.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정민주 씨가 보냈어. 당신이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여자. 남편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윤이. 그 이름을 꺾이지 않은 목소리로 부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은 처음 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해. 제 눈을 바라보지 못하던 남편이 결국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처음부터 전부 말해. 남편은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27이었어. 그때 민주를 만났어. 그냥 소개팅이었어. 몇 번 만나다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어. 임신.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주가 혼인신고하자고 했어. 민주 부모님도 날 따로 불러서 책임지라고 했지. 남편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난 결혼이 너무 두려웠어. 책임지는 것도, 부모가 되는 것도. 그래서 미뤘어. 얼마나? 계속 몇 번이나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하자고 그렇게 말만 하고 계속 미뤘어. 결국 여자는 혼자 준비했고, 혼자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웠고, 그리고 남편은 그런 그녀 곁에서 5년을 동거만 했던 겁니다. 하윤이가 내 살쯤 됐을 때 관계가 계속 안 좋아졌어. 서로 너무 지쳐 있었고 결국 얘가 먼저 말했어. 더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떠난 거야? 민주 부모님도 나를 싫어했어. 혼인신고도 안 해준 데다 책임감이 없다고. 결국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양육비는? 보내겠다고 했어. 근데 민주가 거절했어. 남편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 그리고 연락을 끊었지. 그 말에서 숨겨진 진실이 느껴졌습니다. 양육비를 보내려는 마음보다 완전히 손을 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것. 긴 침묵 끝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를 만났을 때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깨끗하게, 과거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숨긴 거야? 응. 혼인신고 미룰 사람이 나랑은 결혼은 빨리 했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더없이 고급스럽고 따뜻했지만 우리 테이블 위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장미꽃다발은 오히려 상황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집을 나가야 하는 걸까?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윤이를 만나야 할까?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그 말이 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꽃다발을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남편은 하윤이의 사진만 바라봤고 저는 창밖의 밤 풍경만 쳐다봤습니다. 결혼기념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축하도, 웃음도, 케이크도 없었고 대신 8년 동안 묵혀온 비밀이 폭발한 하루였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복잡했고 가슴은 먹먹했고 침대 옆에 놓인 장미 꽃다발은 예전엔 사랑의 상징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붉은색 덩어리로만 보였어요. 설렘도 기쁨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각방에서 뒤척이는 기척만 조용히 전해왔고 저는 휴대폰 화면에 저장된 낯선 번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민주. 그녀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두었죠. 혹시라도 연락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편하게? 아니었어요.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덮어둘 수도 없었어요. 하윤이라는 아이, 16살 소녀, 12년 동안 아빠를 못 본 채 자라온 아이. 그 아이가 편지에서 말했죠. 아빠가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빠를 만나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결국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김서연입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침 7시쯤 간단한 한 줄이 도착했습니다. 네. 용인에서 뵐게요. 장소 보내드릴게요.
용인, 편지에 적힌 주소, 그리고 남편이 한 달에 2번씩 출장 간다고 했던 도시. 저는 그 사실을 떠올리다가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의심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았지만 그걸 당장 들춰내면 감정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우선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과는 최소한의 말만 나눴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저는 대답만 짧게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려는 듯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는 정말 미안해. 오늘도 밤에 이야기하자. 그래. 짧은 한마디. 그 이상의 말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를 불러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민주 씨가 보내준 카페는 작은 로스터리 카페였어요. 아침 햇살이 큰 통창 너머로 쏟아지고 안에서는 은은한 원두 향이 퍼져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그녀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일어서는 여자가 보였어요. 차분한 얼굴, 편지에 있던 글씨체처럼 곱고 단정한 느낌. 그리고 그녀 옆에는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또렷한 눈매, 그리고 남편과 너무나 닮은 입꼬리. 순간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민주 씨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네, 소개할게요. 여기는 하윤이고, 하윤아, 인사드려. 그 순간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윤이에요. 아빠의 지금 부인이시죠?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투에는 두려움, 예,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요. 민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편지를 보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서연 씨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하윤이가 아빠를 만나기 전에 아빠와 함께 사는 분에게 먼저 예의를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예요. 하윤이는 제 손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지만 제가 보기엔 죄를 지은 사람은 저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었어요. 제가 왜 그 편지를 보냈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민주 씨가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몰래 숨어서 보고 싶지 않다고요. 당당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불안한 얼굴로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빠를 만나도 괜찮은지 알고 싶었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의 진심은 선명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 그리고 아빠의 현재 삶을 존중하려는 마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금 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래, 만나도 돼. 그건 나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어. 하윤이의 눈이 아주 조금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했지. 내 잘못은 없잖아. 민주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싸우기 위한 자리도 따지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어요. 이건 아빠를 오랫동안 그리워한 한 아이가 아빠의 현재를 이해하고 싶어 찾아온 자리였어요. 저는 커피잔을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남편에게 이 만남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용인에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윤이와 마주했던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6살, 작게 떨리던 목소리, 아빠를 만나도 되는지 묻던 눈빛.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어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잘못은 저와 결혼한 남편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현관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불이 켜져 있고 소파에 앉은 남편이 제 쪽을 향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왔어?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긴장돼 있고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양말도 벗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 말 있어. 지금.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대사가 있는 사람처럼. 민주한테 연락했어? 응. 오늘 만나고 왔어. 재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놀람과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도 같이 나왔어. 그 말에 남편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당신 괜찮아? 괜찮냐고?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숨긴 아이랑 그 아이 엄마를 내가 직접 만나고 왔다고! 그게 괜찮아 보이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겠죠. 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윤이는 아빠 만나도 되냐고 묻더라. 몰래 보고 싶지도 않고 숨어서 다가가고 싶지도 않대. 그냥 당신이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날 먼저 찾아온 거야. 남편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 근데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지. 남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겁이 나서 바보같이 계속 숨기고. 그건 변명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했으면 결혼 전에 말했겠지. 프러포즈 하기 전에 말했겠지. 신혼여행 가기 전에 말했겠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저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숨긴 게 과거의 연애가 아니라 아이였다고. 그걸 무서워서 말 안 했다로 끝낼 수 있어.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윤이 표정 봤어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6살짜리 아이가 아빠 만나도 되냐고 묻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남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 보면서 당신보다 그 아이 마음이 먼저 보이더라.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남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하윤이. 근데 지금 무슨 낯으로?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낯을 들이대고 말고는 당신 선택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방학 숙제처럼 미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잠시 후 제가 먼저 말했죠. 오늘은 그냥 잘래.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서연아,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하윤이와의 관계도,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도. 문을 닫는 순간 숨을 크게 내쉰 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카페에서 보였던 하윤이의 떨리는 눈빛.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보여준 죄책감과 두려움. 둘 다 이해되면서도 둘 다 미웠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끝에 저는 결국 새벽녘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상처받게 한 건 어른들이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소파에 앉아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을 건네려다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죠. 여보, 어제 계속 생각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하윤이, 어떻게 하고 싶어? 당신이 정리해야 하지. 아빠잖아. 제 말투는 차가웠지만 비난하는 어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혹시 너는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두려운 어른의 말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윤이가 했던 말이 스쳤어요. 제가 아빠를 만나도 괜찮은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갈게.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부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아이의 마음 하나 때문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작은 공원 근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자리였어요. 도착했을 때 하윤이는 벤치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눈에 보였어요. 민주 씨도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있었고요. 우리를 보자 하윤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남편도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현실 앞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서야 했거든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윤아, 그 한마디에 하윤이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12년 동안 기다렸던 이름,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아빠의 부름. 그 부름 하나로도 아이는 숨을 크게 들이켜야 했습니다. 안녕 하윤아. 남편은 아이 앞에서 똑바로 서기로 마음먹은 듯했지만 그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용기 내어 입술을 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그 짧은 한 줄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어른 둘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무게를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하윤아. 잘 지냈어? 그 말투, 그 어색한 호칭, 마치 오랜만에 만난 회사 후배에게 하는 인사처럼 가벼운 말.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윤이도 미묘하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12년 동안 아빠가 날 보고 뭐라고 말할까 수십 번도 더 상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볍고 너무 어색하고 너무 준비되지 않은 아빠였어요. 민주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아빠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아이를 바라봤고 하윤이는 작은 용기를 모아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때 떠났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 어른들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줘야 하는 답이었죠. 남편은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어른들끼리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정면으로 자신의 잘못을 볼 준비가 안 됐구나. 하윤이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대답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답을 듣지 못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는 이미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쿵 내려앉는 마음을 부여잡고 조용히 손을 뻗어 하윤이의 손등 위에 가볍게 올렸습니다. 상처가 컸겠다. 많이. 아이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민주 씨도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고요. 남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못났어. 미안하다. 하윤아.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너무 늦었고 너무 부족했고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하윤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완전한 용서가 아닌 이 정도면 됐어요라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16살 아이의 12년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만약 내가 이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면 저 아이처럼 혼자 울면서 자랐을까? 그 상상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져서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려 애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고 있는 어른일 뿐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윤이라는 아이에게 또다시 어른들의 선택으로 상처를 주게 두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은 너무 분명했고 너무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하윤이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 먹을래? 짧은 메시지였지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툴게 하지만 진심으로 조금씩 서로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는 학교 생활 이야기, 피아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고 저는 그 아이가 잃어버렸던 어떤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민주 씨도 조심스럽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빠로서의 책임과 감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요. 하윤이라는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제가 외면할 수 없는 누군가가 되었어요.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그 아이가 견뎌온 12년을 생각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책임지지 못한 어른이 아니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외면한 자리라면 내가 그 빈자리를 대신 따뜻하게 채워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우리의 인연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